되어 골랐습니다. 오늘은 살인자 이응 난감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죠. 그 작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드라마에 맞지 않는 이야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들이 있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나 이런 OTT 시리즈들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살인자 이응 난감 이 작품은 정반대로 드라마의 구조에 맞게 시퀀스, 이야기 시퀀스가 굉장히 잘 짜져 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매 회마다 이제 살인사건이 새로이 터져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매 화마다 에피소드가 따로 있는 거죠. 드라마 이야기의 구조를 잘 따라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살인자 이응 난감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저는 그렇게까지 논란이거나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딥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약간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묘한 지금 그런 거라 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 안 좋은 작품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채널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 아니냐라고 나눌 때 두 가지로 접근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상업적 목적. 결국에 상업적 목적은 재밌냐 이거예요. 이 작품이 재밌냐, 얼마나 많은 관객이나 시청자를 끌어올 수 있는 작품이냐, 요건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이 넷플릭스 시청 기록을 깼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디서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뛰어났던 작품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 두 번째, 예술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 예술적인 영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실험적인, 우리가 본 적 없는 앵글법이나 편집법이나 우리가 본 적 없는 이야기 구조 또는 스킬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실험적인 이 포인트가 앞으로 우리 영화계 또는 드라마계 이런 작품을 하는, 영상 작품을 하는 이 공간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대적인 것들이 이야기 안에 담아져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 후세에 누군가가 봤을 때 2023년, 2024년 요 시대 때에는 이런 세상이구나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과연 나중에 이 작품을 보고 나서 2024년 2월 초반 1분기는 이런 세상이었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좋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좋은 드라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드라마다 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저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다 예술적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은 쉽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출 관련된 그 피해자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인공 자체가 요즘 많이들 이루어지는 참교육이라고 하죠. 요즘 인터넷에서 참교육 막 하면서 사적 제재라는 이런 이슈를 사실상 여기 완전히 녹아낸 거거든요. 이 사적 제재는 사실 그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것도 다 그거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 사적 제재가 맞는 것인가? 그런 철학적인 그거를 너무 대놓고 여기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고서 이거는 우리 2024년의 현대 사회의 이 문제점을 잘 담고 있는 드라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느꼈던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장난감이라는 그 캐릭터,
맞죠? 그 누구야? 손석구 배우가 한 그 캐릭터, 그 형사가 그 아버지의 치료를 이어갈지 멈출지 거기에 고민하는 장면. 전 그 장면 때문에 이 드라마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전화를 이제 하는데 그 한글 자막을 켜고 보시잖아요. 그 장면을 한글 자막을 켜고 보시면 지읒 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막이. 간호사가 아버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지읒 해주세요. 고민하다가 지읒 해주세요인데 그 지읒이 중단해주세요인지 죽여주세요인지 그 초반에 애매하게 들려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왜 중요하냐. 현대사회는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부모님의 죽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부모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는 세대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이렇게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병을 앓고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자기와 관련 없는 자기의 의지와는 관련 없는 죽음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 부모님의 죽음은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식들이 지읒해주세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이슈적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이냐. 전 세계 어떤 동물도 자기 부모의 죽음을 직접 선택하는 생물체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부모를 죽일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생명체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고통과 고뇌 그리고 그런 이제 그래야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 철저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사람들이 부모의 죽음을 언제부터 우리가 선택했지? 왜냐면 그때쯤 되면 이게 당연한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고민하겠죠.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기록적인 것이 이 드라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의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이게 증거이자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좋은 작품이다.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로 봤을 때 이 시대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인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이터 또는 음악의 가사도 마찬가지죠. 뭐 음악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내려오는 악보나 이런 걸 보면서 몇 세기부터는 이런 비트와 이런 뭐 몇 분의 몇 바자를 썼고 이런 악기를 썼고라는 기록이 생기는 것처럼 이 드라마 역시 그런 기록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술적 가치의 좋은 드라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남들은 별로다, 뭐 재미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희준 배우님의 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깐 저런 배우랑 한번 작품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배우의 연기를 편집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했네? 내가 이희준 배우님의 연기를 편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펍지에서 만든 웹툰인가? 그거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웹툰인가가 있는데 그거 광고 영상을 영화 예고편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편집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에 그 두 배우가 나오는데 엄태구 배우와 이희준 배우 이렇게 둘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거의 엄태구 배우였기 때문에 엄태구 배우의 그 시점으로 이게 쭉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예고편의 이 특성상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쳐낼 수밖에 없어. 나도 모르게 이희준 배우의 연기를 쳐냈던 거야. 왜냐면 영화 예고편이라는 그 스피드함과 그 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요. 뭐 하여튼 그 두 배우가 나오는데 그 두 배우의 그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엄태구 배우님은 아니다. 엄태구 배우님은 엄태구 배우님의 작품을 리뷰할 때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희준 배우님의 연기만 얘기를 하자면 어쩔 수 없이 그 주인공이 이제 엄태구 배우님이다 보니까 대사에 대한 리액션을 담으려고 쭉 가도 되는 걸, 이희준 배우가 쭉 가도 되는 걸 이희준 배우 가는 중간에 엄태구 배우의 리액션을 중간에 넣었거든요. 근데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호흡과 이 연기의 호흡, 그러니까 이걸 연기를 이어나가는 이 디벨롭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중간에 끊고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의 기호에 맞게 막 가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연기가 좀 꽉 찼다. 너무 꽉 차 있는 연기였다. 내가 그 연기에 맞춰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집자 입장으로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매 테이크 다르게 가는데 컷이 붙는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정만식 배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만식 배우랑 어떤 작품을 하면서 그분의 그 매 테이크 다르게 가는 그 대사가 신기하게 앞뒤가 다 맞아.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제 맘대로 가공을 해도 이게 컷이 다 붙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희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컷을 붙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 공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껴들 공간이 없었어요. 연기에. 이희준 배우님은 신기하게 그런 호흡과 그런 기운과 또 그런 연기를 함에 불구하고 동선이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는 대로 가신다. 저희가 편집을 할 때 그 자료 같은 걸 이제 봤잖아요. 물론 시나리오만 보고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콘티, 그다음 스크립터라고 거기서 이제 연기한 게 몇 번째가 NG고 OK고 한 거는 스크립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면 옆에 서류가 은근히 많습니다. 꽤 많은 서류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서류가 살아있는 느낌. 똑같이 나왔어, 서류랑.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이 의도, 감독이 상상하고 있는 뇌 속을 갔다 온 게 아닌가. 왜냐면 이 서류는 감독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만든 게 아니고 감독님이. 설계도야 이게 다. 영화를 만든 설계도. 이 감독님이 만든 설계도를 많은 이 스태프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그걸로 가는 건데 완벽하게 이 설계도를 이해하고 있는 배우라는 거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분하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곡 씹어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 순간 내 안면인식 장애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송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캐릭터에 빠지면 그게 그 배우로 보이지가 않고 그냥 캐릭터로만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송촌 뭐야 저거, 우와 어디서 우와 했냐면, 야 그 연기를 그렇게 하는데 하프로 갈라서 그 양쪽이 이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팔로우 없이, 왜냐면 팔로잉을 하면 배경이 흔들려야 되거든. 그렇게 분할을 완벽하게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연기했다? 왜냐면 그 분장을 지우고 안 지우고 2번 했을 거거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게 내 생각에 분할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분할이 아니라면 딥페이크를 썼을 수도 있어요. 얼굴 반반 딥페이크를 해버린 거죠. 저는 그게 만약에 분할 편집이 맞다면 이희준 배우님은 매체 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진짜 매체 연기의 신이다,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서, 살인자 이응만가은 왜 좋은 드라마인가 라는 제 작은 이유, 시대적인 고민과 그 고민이 시작하는 이 기록점을 남겼다. 2번째, 이희준 배우의 연기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영화 예고편 컨셉의 짧은 영상을 함께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긴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편집을 한번 같이 작품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봤다 라며 하면서 이상 데오 고라스였습니다.